안녕하세요, OEPC입니다. 오늘 본체 조립은 9800X 3D의 5080. 저희는 지금 첫 조립이에요. 첫 조립. 5080 같은 경우에는 저저번 주에 원래 출시가 되어가지고 저번 주부터 풀리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하고 싶었는데 저희 차례가 안 오는 건지 계속 못 구했어요. 이제 하나씩 이제 고객님 상담해주고 컨택하신 분들 해서 위주로 한 분 한 분 이제 이렇게 할당을 해드리고 있는데, 첫 조립이 이제 5080 폴라폭스 이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CPU는 9800X 3D. 게이밍 PC CPU로는 거의 지존급, 제일 선호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하이엔드 게이밍 PC 조립일 때는 거의 다 9800X 3D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정품하고 멀티팩하고 CPU 자체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구해질 시점에서 멀티팩하고 이제 정품하고 단가 차이가 별로 없으면 이제 정품을 구할 수 있으면 정품을 구하는 거고, 단가 차이가 좀 있거나 아니면 정품이 없으면 멀티팩을 구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9800X 3D 정품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정품을 할당해 드렸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B850M 어로스 엘리트 와이파이 6E 아이스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 컨셉에 맞는 이제 그런 제품들로 계속 아이스 모델 넘버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B650 보드가 있었고 이번에 B850 보드가 또 새로 나와서 이번 컨셉에는 B850 보드를 선정을 할 건데요. B850M 보드 같은 경우에는 ATX 보드보다 좀 더 작은 M ATX 보드인 거고, 그 다음에 850 보드라서 870 보드보다는 좀 더 가격대가 저렴하게 보급형 라인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비로는 괜찮은데 얘보다 650 보드가 당연히 좀 더 저렴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왜 850 보드를 굳이 써야 되나, 가격비 650으로 충분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하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이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는데 850 보드에서의 앞으로의 이제 기대치, 니즈 값이라고 표현할 것 같긴 한데, 슬롯에 지원되는 부분이 PCI 익스프레스 5.0을 850에서는 지원을 해요. 근데 그래픽 카드도 PCI 5.0 지원을 하는 제품을 새로 공수를 받은 거니까 4.0에서 작동을 하는 거랑 5.0에서 작동을 하는 거랑 솔직히 속도 차이가 크게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기술이 좀 더 발전하고 게임이나 그런 데서 좀 더 어떤 이제 차이점이 생겨날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650하고 850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감안해서 지금 신품으로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870 보드나 아니면 850 보드가 조금은 더 매력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650 보드를 쓰시는 상황이 잘못된 건 아니라서 650 보드를 조합을 하셔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선택과 니즈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저장자재 같은 경우는 SM850X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꼭 이 제품만 쓰는 거는 아니고 P41, 삼성 거에는 980 프로, 이제 990 프로도 나왔는데, 그런 제품들 다른 제품들 저장장치들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결국엔 가격이 문제여갖고 같은 급의 가성비로 얘가 좋아서 이거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단가 차이가 한 4만원 막 이렇게 나요. 같은 1테라 기준으로 같은 속도 젠4 스타일 중에서 가격대가 거의 한 4만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얘가 그렇다고 성능이 막 엄청 나쁘거나 그러면 당연히 성능의 저하 때문에 우려할 거 생각해서 안 쓸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성능도 괜찮고 불량률도 엄청 낮고,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클레이브 램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클래스 V RGB 모델이고 6000 클럭에 CL36기가 듀얼, 상단에 ARGB 나오는 모델로 썼어요. 그 클레이브 램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하이닉스 칩을 쓰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어서, 그래서 더 클레이브 램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시점이 됐고요. 불량률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지금 많이 낮고, 전반적으로 인식률, AMD 계열에서 잘 인식을 하는 거, 그러니까 EXPO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인 거가 더 선호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XMP 적용, 인텔 계열의 XMP 적용을 해서 쓰는 모델로도 당연히 다른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제 AMD 계열에서는 EXPO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닉스 850W ATX 3.1 지원되는 파워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제 골드 등급이기도 하고, 가격대가 일단은 좀 이 라인업 중에서 좀 저렴하게 얘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850 골드 중에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좀 저렴한 편에 속하면서도 안정성 부분에서도 좀 괜찮은 그런 제품이
딱 이 제품인 거여서 요즘 많이 쓰는 건데 5080 쓰시는 분들은 요즘 1000W를 또 많이 또 선호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1000W짜리 제품을 쓰시는 거랑 850짜리 쓰는 거랑 이제 좀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게 괜찮냐. 그런데 전압의 필요 요건상으로는 850 골드여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서 이렇게 쓰셔도 당연히 무방한데요. 나는 좀 더 예산 여유가 있고 좀 더 좋은 파워를 원한다 그러면 1000W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5080을 쓰고 1200W 이상급을 쓰는 거는 좀 오버스펙인 것 같아요. 좀 과해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솔직히 없을 것 같고 1000W 정도면은 5080은 충분할 것 같은데 만약에 5090을 쓸 예정이다. 5090을 쓰려면 그 부분은 좀 더 좋으면 좋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장담을 못 하겠어요. 850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래서 보통 1000W를 쓰느냐 아니면 1200W를 쓰느냐에서 많이 이제 지금 상담 중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 권하는 거는 1200W를 권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1000W여도 가능할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80에서는 850W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여유 있으시면 1000W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다크플래시에 나온 DN360S 모델이에요. 여기 패널, 펌프 패널이 ISP 패널이 좀 좋게 나온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이미지나 이런 것들 띄울 수도 있고 정보값 띄우는 것도 괜찮아서 이 S 모델을 쓰는 건데 360D 모델하고 S 모델 중에서 S 모델이 좀 더 해상도나 그런 게 더 좋은 패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D 모델은 좀 더 저가형, 보급형 라인업, 더 보급형 라인업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D 모델이 좀 더 저렴할 거예요. 그래서 360D와 360S 중에 저희는 이제 S 모델을 추천하고 있고 D 모델을 쓰시면 이제 정보값이나 이런 것들의 패널 그 상태가 조금은 더 이제 좀 더 저급형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쿠아리움 케이스인데요. 데이븐 제품, 요 제품이 이제 가격 대비 성능비로 좀 괜찮아요. 이제 아쿠아리움 케이스 같은 경우에 어항 케이스 스타일의 듀얼 챔버로 되어 있어가지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요즘 많이 선호하는 어항 케이스 느낌이긴 한데 가격대는 일반 상급 어항 케이스의 절반 가격 정도 수준이어서 좀 전반적으로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좀 추천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측면 3개랑 후면 1개 해서 기본적으로 번들 팬이 들어있고요. 측면 3개는 리버스 팬, 후면 팬은 정방향으로 되어 있고 추가 팬 하단부 3개를 추가로 해주면 당연히 더 이쁠 상황이어서 같은 팬 구조가 여기 보면은 데이븐 아쿠아리움 120 ARGB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 중에 리버스 팬이 있고 정방향 팬이 있을 건데 당연히 리버스 팬을 장착을 하시는 게 좀 더 보기 좋아서 하단부에는 리버스 팬으로 추가를 할 예정이고 이거 팬 또한 리버스 팬입니다. 조립 자체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래픽카드 언박싱 하는 모습은 좀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사장님, 저기 게임이나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예요? 저도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덕후 스페셜로 나온 그런 제품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디서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말리에서 제작한 캐릭터더라고요. 중국 쪽에서는 보라요우라 그래가지고 저희 나라에서는 요망요우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요망요우라고 불려지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그 전에도 몇몇 있었던 것 같아요. 폴라폭스는 원래는 이제 북극여우인데 화이트 계열의 여우의 느낌을 이름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북극여우의 요괴 버전? 약간 그거 뭐지? 애니메이션? 옛날 건데. 이누야샤. 이누야. 넘어가자잉. 나사 안 돌리네. 나사 돌릴 줄 알았더니. 바로 잠기는 방식.
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끔 발판이랑 같이 들어있어요. 설명서 영어랑 중국어로 되어 있네요. ARGB를 동기화시켜서 컨트롤할 수 있는 케이블이랑 그런 방식이 되어 있네요. 혼자 오토로 ARGB 나오게끔 하는 방법과 아니면 동시에 다 메인보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연결 방식이 있을 텐데 케이블로 연결해서 당연히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어도 있어서 USB 2.0 사용해서 연결하면은 보드에서 컨트롤 가능하겠네요. 요거는 최종 연결할 때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들어있네요. 하단부에 이제 펜 ARGB를 넣을 거라서 이 지지대 방식은 쓰기가 약간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 외에서는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2핀 허브 이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꼭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걸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꼭 쓰실 필요는 없어요. 16핀 다이렉트 케이블 있으면 그걸로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걸 쓰면은 번이 안 일어나고 이거를 안 쓰면은 번이 일어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규격된 다른 케이블의 정식 버전이 있으면 그거 쓰셔도 무방하고 얘는 없을 때 8핀밖에 없고 옛날 파워들은 그 12핀 케이블이 없을 거니까 그럴 때 쓰는 용도가 주된 용도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컨트롤 C버튼에 USB 2.0하고 ARGB 3핀 두 개를 연결해서 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 가능한 그런 케이블이 별도로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 그래픽카드 쪽에 좀 이따 보면은 C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엘라스틴 해줘야 되겠어. 왜 이러는 걸까요? 레디 큐. 옆에 버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를 빼는? 여기 이제 요즘 좀 더 기술 발전하는 이제 그런 보드들에 나오는 이제 그런 개념들인데 이 버튼 누르면은 그래픽카드 락을 이렇게 제낄 수가 있어요. 나무 젓가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치, 지금의 보드들은 이제 나무젓가락 신공을 안 써도 되지. 그래픽카드 큰 것들은 여기 이제 이게 그래픽카드 이렇게 클 때 이거를 건드리는 거를 잘못하면 이 기판을 건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기판을 건드려도 데미지가 안 입을 나무젓가락을 썼던 건데 그 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락을 누르면 되니까 나무젓가락 안 쓰면 돼. 좋네요. 네. 좋은 세상. 맞아요.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발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지 클립 락도 이것도 훨씬 더 좋은 거고 이게 락 제끼면은 열리는 그 느낌도 그 SSD 거기요? M.2 있고 그 락 자체도 이제 나사 드라이버 없이 다 이지 락으로 돼 있어가지고 나아지고 여기서 이만큼의 이게 텀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텀이 있는데 요거 순행을 상단에 장착을 할 때 수로를 이렇게 뺄 거라서 호수를 그럼 약간 요만큼 더 갈 거라서 거기에 기준 맞춰서 살짝 더 이쪽으로 맞추는 게 위아래 비율로 봤을 때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취향에 따른 것 같은데 측면 라인에 딱 맞춰서 끝 라인을 맞추는 사람을 또 이제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맞추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맞추려면 또 상단이 안 맞춰지니까 나는 그래서 위아래를 맞추는 게 깔끔하다 그렇게 하던 게 더 깔끔해 보이더라 나는 그쪽 파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것만 정리하고 이제 각 펜에 크게 라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ARGB 라인 그 다음에 하나는 펜 컨트롤, 그러니까 펜을 돌게 만드는데 몇 RPM으로 어떻게 돌게 만들까를 컨트롤하는 게 이 PWM 라인, 그러니까 컨트롤 라인, 펜 컨트롤 라인, 그 다음에 빛을 어떻게 보이게 할 건가, ARGB 컨트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라인. 그래서 두 가지 라인으로 이렇게 다녀요. 컨트롤 하는 게 요 중간에 이음새 부분이 빠져버리면 이게 헐거워서 이게 금방 빠지는데 이게 빠져버리면은 그 이후로 라인이 다 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빠지지 말라고 테이프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ARGB 라인에는 각 자리마다 이렇게 붙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구분도 쉬워. 이렇게 몇 개가 펜이 연결됐는지는 검은색 테이프로 보면 확인되니까. 그럼 그 펜 개수예요? 그렇지. 테이프 3개 붙어 있으면 펜 3개 연결된 거. 그러니까 4개가 총 4개인 거지. 연결이 3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총 4개가 된 거지. 이렇게 테이프가 2개면 3개가 연결된 거. 시작부터 중간중간 연결했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면 이제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딱 구분이 되지. 아, 이쪽 라인에 펜 4개구나. 이쪽 라인에 펜 3개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얀색에 실버가 들어가 있어서 이쁘네요. 디자인이. 맞아. 하드. 리셋. 다 됐어요? 이게 1차 상전이 끝. 이게 기본 라인 이렇게 다 잡아놓고 나서 이제 순행 장착하고 파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하고 하면은 선정리는 끝날 것 같습니다. 나사 그게 다예요? 아니 4개 더 있어요.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 손이 옹삭스러워져서. 왜? 촬영은 내가 하는데. 그렇다. 그는 옹삭스러워한다. 촬영은 내가 하는데 말이다. 대사 살려. 싫어. 펌프가 메인보드 밑에 쪽에 있다고요? 자리는 여기 보면 시스템 펜 3번이랑 시스템 펜 4번 자리에 펌프 같이 명시되어 있네. 시스템 펜 1번, 2번, 3번, 4번 중에 4번이 펌프 자리고 여기는 CPU 펜이랑 CPU 옵션 펜. 보통 여기에 이렇게 펌프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펌프에다 꽂으면 되는데 하단부 쪽이어가지고 돌아서 여기까지 가는 거가 길이가 안 돼. 어쨌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정말 펌프 자리에다 꽂고 싶으면 익스텐션, 케이블 익스텐션을 쓰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옵션 펜 자리에다가 쓰고 바이오스에서 옵션 펜을 활성화시켜서 쓰는 거지 뭐. 옵션 펜이 뭐예요? CPU 자리가 CPU의 온도에 맞춰서 펜 컨트롤 되는 자리라고 보통 보면 되는데 옵션 펜은 그 CPU 값에 따라서 옵션 자리도 똑같이 같이 돌아. 그러니까 만약에 펜 2개를 여기랑 여기를 꽂아주면 그 CPU의 컨트롤 값에 의해서 여기 펜도 똑같이 이 RPM으로 도는 거지. 여기에 PWM 값을 얘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쓰여지게끔 되어 있는 게 옵트 펜 자리인데 근데 그 옛날에 펜 2개 있었을 때 공랭 타워 중에 펜 2개 큰 거 PWM 방식으로 있었던 그런 펜들은 하나는 CPU 펜, 하나는 옵션 자리로 하면은 Y젠더 없이 그게 같이 이렇게 됐던 그런 연결 방식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 펜 자체가 다 이제 다 그 병렬 연결되니까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되니까 한 라인에서 빼주는 게 같이 다 연결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옵션 자리 포트를 그렇게 이제 활용도 있게 쓰지 않지. 보통 이제 Y젠더로 보통 다 연결해서 쓰니까. 근데 쓸 일 있으면 또 쓰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옵션 자리를 그렇게 써야겠다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꽂아 놓으면 이쁠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놓는 게 이쁠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이 하나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지금 이쁘겠다.